주머니 안에 빨간색 구슬 4개랑 노란색 구슬 1개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손을 집어넣어서 1개 꺼낸다고 했을 때 내가 잡은 구슬의 색깔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떠오르겠죠?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보면 빨강 아니면 노랑이 나올 텐데요. 구슬의 색이라는 저 표현은 확률 변수에 해당합니다. 확률 변수는 구슬의 색처럼 이런 값을 취할 수도 있고 저런 값을 취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빨강, 노랑처럼 실제로 내가 눈으로 확인한 값은 실현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확률 변수라고 보면 편하고, 실제로 빼도 박도 못하게 굳어진 값을 실현값이라고 보면 편하겠죠.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해 볼게요. 확률 변수는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값이 결정되는 변수다. 실험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달라지는 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실현값은 시행의 결과로 확정된 구체적인 값입니다. 그럼 구슬의 색이라는 확률 변수는 빨강이 5분의 4, 노랑이 5분의 1이라는 확률로 실현값을 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률들을 정리한 그림을 확률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해서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는 그림뿐만 아니라 테이블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수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확률을 정리해뒀다면 확률 분포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배웠던 수치형 변수에 두 가지 있었죠.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이산형 데이터냐 연속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확률 분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산형은 어려울 것 없이 각각 취할 수 있는 값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매끄러운 곡선이다 보니까 연속형은 조금 복잡하겠죠. 이산형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단순히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자면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률 변수를 정리한 개념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요. 연속형 변수는 단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 없겠죠. 170 몇 명, 170.1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70에서 175 사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잘라서 확률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한 막대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된 곡선 아래에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단순 합이 아니라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하려면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x에 대해서 함수를 적분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는 적분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라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연속형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통계학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 두 가지 모수에 의해서 위치와 형태가 결정되는 확률 분포입니다. 평균은 뮤라고 하고요. 표준편차는 시그마라고 하죠.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정규분포의 정규를 노말이라고 하거든요. 노말의 앞글자인 n을 붙여서 n 괄호 열고 뮤 콤마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시그마에 제곱을 붙이는 이유는 표준편차의 제곱이 곧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편차를 모두 표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평균이 뮤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칠게요. 이때 확률 변수 x가 각각 취할 수 있는 곡선의 높이 포인트 하나하나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저 식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조금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통계학 전공자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저 수식을 외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느낌으로만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런 정량적인 수식을 통해서 곡선의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식을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고요. 확률 밀도함수는 영어로 줄여서 PD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규분포는 뮤와 시그마가 몇인지에 따라서 형태와 위치가 결정되는데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일 때는 이런 모양을, 평균은 그대로 0인데 표준편차가 이만큼 커졌을 때는 조금 더 키가 작고 뚱뚱한 형태로 변형되었죠. 파란색 곡선과 초록색 곡선은 생김새는 다르지만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은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1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지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이 뚱뚱해짐으로써 상쇄가 되죠. 평균이 2이고 표준편차가 1.5일 때는 위치가 수직선상에서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봉우리 혹은 뚱뚱한 정도는 앞서 봤던 두 개의 곡선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죠. 무한히 다양한 형태의 곡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정규분포의 수학적인 특징을 조금만 더 보자면 가운데 뮤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뜻하는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표시한 저 주황색의 면적이 있죠. 저 면적은 약 0.68, 즉 6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뮤로부터 시그마만큼 두 칸씩 왼쪽 오른쪽으로 차지한 저 면적은 95%에 해당되고요. 시그마만큼 세 칸씩 왼쪽 오른쪽으로 차지한 면적은 99.7%에 해당됩니다.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로 갈수록 거의 100%의 수렴하는 면적을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고정된 특수한 정규 분포인데요. 얘는 앞서 배웠던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 변형을 한 결과입니다. 자, 만약 어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요. 이 확률 분포에 이런 처리를 합니다. 확률 변수 x 값에 마이너스 뮤를 취함으로써 중심 위치가 0에 맞게끔 땡겨오는 거죠. 그리고 봉우리를 시그마만큼 압력을 줘서 뚱뚱한 정도도 맞춰줍니다. 그렇게 x라는 확률 변수에서 파생시킨 인위적인 확률 변수를 z라고 표시하고요. 이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뮤를 시그마로 나눈 그 결과 자체를 z라고 편의상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세트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다시 보면 아까 이런 식 있었죠? 일반 정규 분포의 PDF인데 뮤와 시그마 부분에 각각 0과 1을 대입해 보면 오른쪽처럼 축약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도 복잡한 PDF가 있지만 일반 정규 분포보다는 조금 더 간략한 버전으로 바뀌었죠. 이것 역시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딱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에 끼워 맞추는 행위를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표준화는 계산과 비교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목적이 크고요.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향후 영상에서 더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일반적인 정규분포에서는 이런 법칙을 따르고 있었는데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전체 데이터에서 약 68%의 데이터가 이 구간에 몰려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이 사이에 95%가 있고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에 전체에 약 99.7%가 몰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표준 정규 분포였고요. 이어서 T분포 설명 가겠습니다.